안녕하세요. 고등물리화학 가이드 강의 5-1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수소 원자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제 수소 원자 이후에 더 복잡한 원자들 그리고 분자들을 양자역학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한데요. 앞으로 몇 개의 강의에 걸쳐서 그 준비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헬륨 원자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다음으로 간단한 원자죠. 헬륨 원자의 경우에는 우리가 중심에 원자핵이 있고 전자가 두 개, 그 주위를 잇는 그런 모양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전자 하나, 둘, 그리고 중간에 플러스 2의 전하를 갖는 원자핵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서 양자역학적으로 헬륨의 에너지와 또 파동함수를 구하려고 할 때 두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미 우리가 수소 원자 이야기를 할 때 했던 것처럼 다체 문제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좀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제 삼체 문제가 되겠죠. 입자가 3개가 서로 힘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서는 고전역학적으로도 정확하게 풀 수가 없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근사법들을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이 근사법은 조금 이후에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제 헬륨 이상으로 들어가면서 같은 종류의 입자들이 포함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전자가 두 개 존재하죠. 동일한 입자가 두 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좀 있습니다. 양자역학적으로 동일한 입자들이 여러 개 존재하게 되면 우리가 구분 불가능성이라고 하는 성질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특별하게 이런 문제들을 다루는 그런 개념들을 배워야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여러 개의 입자들을 가지고 있을 때 파동함수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개 안에 입자 1번과 입자 2번이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파동함수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 파동함수는 시간 의존 파동함수 혹은 시간 종속 파동함수인 걸 볼 수가 있고요. 얘는 뭐냐? 파동함수의 정의대로 복소함수의 일종이고요. 이 함수값은 무엇에 의존하냐? 1번 입자의 위치 R1, 2번 입자의 위치 R2, 그리고 시간 T에 의존하는 복소함수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초반에 배웠던 것처럼 이 녀석을 절대값 제곱해주게 되면 뭐가 되나요? 확률이 되는데 무슨 확률입니까? 시간 t일 때 R1이라는 위치에 입자 1번이 있을 확률, R2라고 하는 위치에 입자 2번이 있을 확률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파동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슈레딩거 방정식을 쓸 수가 있죠. 똑같은 슈레딩거 방정식이 적용됩니다. 이게 이제 시간 종속 슈레딩거 방정식이죠. R1, R2, T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이 해밀토니안은 우리가 두 개의 입자가 있으니까 1번 입자의 질량을 가지고 여기 운동에너지를 쓸 수 있고 2번 입자의 질량과 운동량 연산자를 이용해서 운동에너지를 쓸 수가 있고 마지막에 포텐셜 에너지를 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포텐셜 에너지가 시간에 의존하지 않는다면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가 역시 초반에 했던 것과 똑같은 방법을 사용을 해서 이 큰 푸사이를 쉽게 구할 수가 있죠. 어떻게 해요? 이렇게 시간에 의존하지 않는 파트와 시간에 의존하는 파트를 우리가 구분을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의존하지 않는 시간 독립 부분은 우리가 시간 독립 슈레딩거 방정식이라는 놈으로 써줄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구해지는 에너지를 우리가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시간에 따른 변화를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개의 입자가 있는 경우에 파동함수는 그냥 걔들을 다 그 파동함수 안에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괄호 치고
1번 입자의 위치, 2번 입자의 위치, 3번 입자의 위치 땡땡땡땡. 그래서 아까 본 것처럼 역시 확률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양자역학적인 입자들의 특이한 성질이 나타납니다. 양자역학적인 입자들에서 어떤 성질이 나타나느냐? 구분 불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영어로는 indistinguishability라는 굉장히 긴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자, 얘는 뭐냐면 우리가 양자역학적으로 입자들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를 말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봅시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입자 두 개를 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에서 입자 하나를 쏘고 여기에서 입자 하나를 쏩니다. 그래서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해서 둘이 꽝 해가지고는 무슨 일이 여기서 일어나고 충돌을 해서 이렇게 해서 입자 하나가 나오고 입자 하나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겠죠. 자, 고전역학적으로 우리가 당구공을 가지고 이런 실험을 한다고 하면 여기다가 빨간색 공, 여기다가 흰색 공을 넣어가지고는 흰색 공은 어디로 가고 빨간 공은 어디로 갔는지를 우리가 쭉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느 놈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서 비껴갈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위에 공이 1번 공이 되고 밑에 공이 2번 공이 되겠죠? 아니면은 둘이 간발의 차이로 비껴가서 위에 공이 2번 공, 밑에 공이 1번 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건 고전역학적으로 우리가 완벽하게 추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양자역학적으로는 측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미 앞에서 불확정성 원리를 살펴봤죠. 위치와 운동량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 얘기는 이 입자들을 쭉 추적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만나는 이 아주 작은 순간에 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양자역학적으로 정해지지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입자 두 개를 집어넣었을 때 위에 있는 입자가 위로 나오고 아래에 있는 입자가 아래로 나오는지 위에 있는 입자가 아래로 나오고 아래에 있는 입자가 위로 나오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크게 전반적으로 일반화를 시켜서 생각을 하면 동일한 입자들은 서로 구분 불가능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하려고 이런 예를 들었고요. 사실 이건 일종의 양자역학의 가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일한 입자들은 예를 들어 전자가 막 3개가 있다라고 하면 얘들이 1번 전자가 여기 있고 2번 전자가 여기 있고 3번 전자가 여기 있는지 3번 전자가 여기 있고 1번 전자가 여기 있고 2번 전자가 여기 있는지 우리가 알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연히 그렇다는 거예요. 양자역학이 이렇다는 얘기는. 자, 그래서 요거를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파동함수 혹은 확률의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자, 요렇게 만약에 쓰게 되면 RA, RB 제곱. 얘는 뭐죠? 입자 1번이 RA라고 하는 위치에 입자 2번이 RB번에 위치할 확률이 됩니다. 이 확률은 정확히 어떤 확률과 같아야 되냐면 1번 입자는 RB에 있고 2번 입자는 RA에 있을 확률과 정확히 같아야 됩니다. 왜냐면 두 입자가 구분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자, 공간상에 R1이라고 하는 A라고 하는 점이 있고 RB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여기에 1번 입자가 있는지 여기에 1번 입자가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개가 같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식을 잘 보시면 파동함수가 RA, RB 제곱 그리고 RB, RA인데요. 요걸 이제 만족할 수 있는 관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푸사이 RA, RB가 마이너스 푸사이 RB, RA가 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확률에 대한 얘기였고 이제 파동함수로 이제 바꿔 생각을 해보면 한 가지 가능성은 이거고 또 한 가지 가능성은 두 개가 부호가 같을 가능성입니다. 위의 경우를 우리가 안티시메트릭, 우리말로는 반대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래의 경우를 시메트릭, 우리말로는 대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게 입자의 종류에 따라서
반대칭이어야만 하는 애들이 있고 대칭이어야만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반대칭이어야만 하는 애들을 우리가 페르미온이라고 부르고요. 영어로는 이렇게 씁니다. 페르미온. 얘들의 특징은 뭐냐? 스핀 양자수가 반정수여야 됩니다. 즉 소문자 S가 2분의 1이거나 2분의 3이거나 2분의 5거나 이런 애들이 페르미온이고요. 이 페르미온들은 파동함수가 반대칭을 이루어야 된다는 굉장히 중요한 정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수업에서 다루기에는 수준을 뛰어넘는 내용이라서 다루진 않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대칭을 이루는 파동함수는 예상할 수 있으시겠습니다만은 보손이라고 하는 입자들이 요 대칭 파동함수를 가져야 되고 얘들은 스핀 양자수가 정수여야 합니다. 그래서 S라고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애가 1, 0, 1, 2 등등등이면 보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재미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페르미온의 예로는 이제 뭐 2분의 1을 갖는 전자, 양성자 이런 애들이 있을 거고요. 보손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1을 갖는 애는 광자가 있고 0을 갖는 애는 이제 헬륨 4 원자 핵 이런 애들이 존재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 개의 입자가 아니라 여러 개의 입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n개의 동일한 입자로 구성된 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n개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파동함수를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파동함수를 우리가 R1, R2, 땡땡땡, Rn까지 쓰고 시간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요. 예로부터 우리가 만약에 포텐셜이 시간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시간 독립 파동함수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곱을 했을 때 입자 1번이 R1, 입자 2번이 R2, 땡땡땡, 입자 n번이 Rn에 존재할 확률을 나타내는 그런 녀석이 되겠죠. 그리고 구분 불가능성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입자를 서로 위치를 바꿔도 확률은 같아야 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어쩌고 저쩌고 RA, 어쩌고 저쩌고 RB, 어쩌고 저쩌고. 얘는 입자 I번째, 얘는 입자 J번째라고 하겠습니다. I번째에 있는 입자가 RA에 있고 J번째에 있는 입자가 RB에 있을 건데 이 확률은 정확히 I번째 입자가 RB에 있고 J번째 입자가 RA에 있을 확률과 같아야 합니다. 따라서 페르미온의 경우에는 우리가 땡땡땡 RA, 땡땡땡 RB, 땡땡땡이 페르미온은 어떻다고요? 반대칭 마이너스 땡땡땡 RB, 땡땡땡 RA, 땡땡땡 이렇게 돼야 되고요. 보손의 경우에는 그 사이가 땡땡땡 RA, 땡땡땡 RB, 땡땡땡은 이번에는 플러스 부를 해서 우리가 존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동일한 입자로 구성되어 있는 개가 갖는 양적학적인 특이한 성질이고요. 직관적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입자를 위치를 바꿨는데 왜 확률이 같아야 돼요? 두 입자가 구분되지 않기 때문이다. 구분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결국 우리가 전자를 예를 들면 색을 칠한다든지 구분을 시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한 이 이야기는 당연히 서로 다른 입자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수소의 경우에는 원자핵, 양성자죠. 양성자랑 전자가 서로 다른 입자이기 때문에 이런 성질을 굳이 만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소에서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헬륨으로 들어오면서 전자가 동일한 입자로서 두 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다전자 원자 그리고 분자로 넘어가면 전자가 훨씬 많아지죠. 그래서 이런 성질을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들 한번 개념이 사실 좀 어렵죠. 수식이 지금 막 어려운 게 나왔다기보단 개념이 어려운데 잘 복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